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22일 아침 오늘의 테크 주식 리포트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끝났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해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140.83달러로 전일 대비 2.27% 상승했네요. 그래서 뭐 CES 효과나 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애플처럼 좀 이렇게 약간 대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막 한 번에 6% 오른다던가 뭐 테슬라처럼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4.07달러로 전일 대비 0.58%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그 새벽하고 뭐 오후쯤이죠. 1월 21일 날, 그때 이제 뭐 11시, 오후 11시쯤, 뭐 밤 11시, 12시 이때쯤 가보니까 그때 430달러가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 칩이나 소프트웨어, FSD 같은 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그다음 로봇까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테슬라도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73.07달러로 전일 대비해서 1.83% 상승했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아이온큐는 많이 올랐네요. 네, 45.31달러로 전일 대비 16.41%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큐비텍 인수나 양자 컴퓨팅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31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을 보면은 사실 현금 흐름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현금이나 뭐 잉여 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투자가 R&D,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이온큐가 했던 이렇게 초기 인수 같은 것들을, 회사 인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현금이 향후에 주가를 올린다라든가 아니면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R&D나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양자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 구글이죠. 네, 199.63달러, 전일 대비 1.0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요즘에 AI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죠. 그래서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지켜볼 만한 회사가 여러 가지 당연히 있겠지만 알파벳, 구글하고 뭐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존 주가를 봐보면 230.71달러로 전일 대비 2.1%나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 AI 칩 개발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AWS가 있죠. 자체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안에다가 만약에 챗GPT 같은 그런 AI 서비스가 강력하게 도입이 된다라고 해보면 AWS를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만큼 강점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AWS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AWS의 영향이 상당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클라우드 활용도 중에 가장 높은 게 AWS예요. 그 다음에 구글의 GCP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애저가 있겠지만, 아마존의 AWS가 사실상 거의 50%가 넘어가요. 반 이상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빅테크 서비스들은 자체 클라우드를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지가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애플 보도록 해볼게요. 애플은 222.64달러로 전일 대비 3.18%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거대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S&P 500 보는 것처럼 이렇게 1%만 떨어져도 그다음 1%만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테스트 용도로 애플을 240달러 정도에 한 주 정도만 이렇게 매수를 해봤는데 근데 요즘에 크게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25년도에 아이폰 17이 새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이벤트가 아직은 없어요. 뭐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시리 같은 그런 AI 서비스에 들어간다라든가 또는 AI 에이전트가 새로 개발이 된다라든가 또는 그거가 만약에 새로운 아이폰 17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보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고 또는 중국이나 미국 판매량의 뭐 급격하게 오른다라는가 그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애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도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240.31달러로 전일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아까 애플 같은 빅테크들과 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하고 나서 그 성과, 그다음 매출이 어떻게 찍히는지 향후에 지켜보면서 그게 주가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나 뭐 그다음에 달러가 1,500달러가 뭐 1달러당 1,500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취임식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왔어요. 네. 물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재밌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금융이나 에너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에너지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매출로 찍히긴 찍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테크 주가 동향은 이렇게 되도록 하겠고요. 해외 증시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면 오랜만에 조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우 산업도 1%나 상승을 했고 나스닥 종합도 0.6%, S&P 500이 6천을 오랜만에 다시 뚫었어요. 그래서 52나 상승을 하고 0.8%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효과일지 모르겠는데 해외 주요 지수들도 봐보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주요 지수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들도 이렇게 봐보면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들. 트럼프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그다음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입자 3억 명 돌파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해요. 넷플릭스도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네, 넷플릭스 주가도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넷플릭스 주가 오 1.3% 상승해서 869.68달러. 네, 시간에 993달러까지 올랐네요. 네, 14%나 올랐어요. 네, 이렇게 최근치를 봐보면 넷플릭스 주가도 계속 상승 중으로 나와 있네요. 조금 길게 1년치로 봐보면 넷플릭스 주가도 상당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콘텐츠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전 넷플릭스에 대해서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긴 하는데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콘텐츠 소비를 언제까지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원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넷플릭스의 손익계산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좋게 나와 있죠. 대차 대조표도 상승 중으로 나와 있고요. 현금 흐름을 봐보면 넷플릭스 현금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네요. 네. 그래서 순현금 흐름도 19.48억 2023년도에 그 다음에 순이익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이익이 회복이 됐네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이지만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기보다도 뭐 AI를 직접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이런 추천 시스템 이런 부분에 좀 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AI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기술이 들어간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사실 매일매일 주가 변동을 살펴보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좀 있으면 1월 30일 날, 2025년 1월 30일 날, 존 보글의 부의 마인드라는 책이 새로 나오네요. 저도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존 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뱅가드 그룹, 예. 뱅가드 그룹이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 펀드 중에 VOO 티커를 갖고 있죠. 굉장히 S&P 500에 대한 굉장히 좋은 ETF 중에 장기적인 ETF 중에 하나인데 이분께서 갖고 있는 책이 다시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출간된 지 15년이 된 지금도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존버글에 대한 책은 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것도 인덱스 펀드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책도 향후에 나오면 읽어보면 할 것 같아요. 책 속으로 한번 좀만 읽어보면은 여기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ETF는 요즘 가장 널리 통용되는 혁신 상품임이 틀림없다. 나는 이 상품이 인덱스 펀드의 개념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사실 이 비용이 낮다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죠. 수수료가 낮다라는 거. 우리가 주식할 때 수수료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도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VOO 같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가 ETF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S&P 5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률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다음 광범위 시장지수 ETF를 장기 보유하거나 광범위 업종 ETF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량만 투자한다면 이는 나무랄 데 없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 ETF에서 벌어지는 무성한 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중개 수수료 얘기 나오죠? 막대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 보글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에서 인덱스 펀드, S&P 500에 대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전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이 맵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지고 애플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 테슬라가 마이너스 0.57%, 그다음 여기 머로코 뭐 처음 보는 회사인데 헬스케어 회사네요. 요즘에 헬스케어도 이 릴라이릴리와 함께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도 오랜만에 다시 오르고 있고 메타도 다시 올랐네요. 네. 그다음 반도체 관련된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뭐 AMD도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요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팔란티어 그런 회사들도 소프트웨어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루나 이틀 뭐 이 정도 지났는데
사실 트럼프 취임식을 통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는 제가 이 블로그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투자 기회,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특히나 이 펀더멘탈, 그다음 자신만의 원칙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1월 22일 주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